불길 속에서 누군가가 그녀에게 손을 내밀기 전까지 그녀는 결코 인간에게 손을 대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역겨운 공기가 인간 대사관에 스며들었다. 아래에서 올라오는 악취는 깨끗한 재활용된 바람에 의해 가려지지 않았다. 낮은 수준의 인간 페로몬의 압도적인 머스크 향이 그들이 만들어낸 음식과 배설된 기름의 향과 뒤섞여 있었다. 자일러스 제국의 문화적 증표인 그것이 세레나의 목 뒤를 덮은 섬세한 무지갯빛 외교용 실크에 달라붙는 것을 느끼자 그녀는 피부를 거칠게 문지르고 싶어졌다. 그녀의 자세는 완벽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날카롭고 우아한 검과 같았고 지나가는 인간 귀빈들에게 내밀었던 귀족적인 우아함의 선이었다. 그녀는 허벅지에 히스포비로 검을 차고 있었고 손은 드레스의 펄럭이는 천에 가려져 있었다. 이 부드러운 합성 인간의 방에 있는 치명적인 크시오단조, 현실의 작은 조각, 그 무기는 위안의 원천이었다. 몇 분 만에 20번이나 그녀는 인간 기디온을 바라보았다. 예절상 그는 그녀의 왼쪽 5걸음 뒤에 반 걸음 옆으로 서야 했습니다. 그에게는 너무 비싸 보이면서도 전혀 쓸모없어 보이는 정장 검은색 수트는 그의 넓고 단단한 근육을 드러내며 그의 종족의 원시적이고 강력한 디자인을 기념하는 기념비 역할을 했다. 그녀는 그에게 뒷다리로 똑바로 걷도록 훈련받은 생물의 행동을 보았다. 그녀는 침묵에 가장 괴로워했다. 그녀는 문화적 자만심에 사로잡혀 외교 리셉션 마지막 1시간 동안 그의 절제된 움직임을 지능 부족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는 손을 느슨하게 깍지 낀 채 앞에 앉아 있었는데 그의 손가락은 두껍고 흉터가 많았다. 강력한 턱과 굳고 미소 없는 입술선이 그의 입을 형성했지만 그의 얼굴은 중립적이고 무표정하게 남아있었다. 그의 눈은 생기 없는 회색빛을 띠며 접수 구역을 세심하게 살폈고 각 서비터 들어온 손님 무리 그리고 출발하는 사람 하나하나를 머릿속으로 기록했다. 그는 그녀의 확신을 목격했지만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고용되었습니다. 동맹행정부의 무한하고 난해한 지혜에 그녀는 당황스러움을 느끼며 외교 보안대 소속의 인간 요원이 그녀에게 전담으로 배정되어 있었다. 발전되지 않은 존재가 세레나를 보호하고 있었는데 세레나는 임페리움의 귀족 여성으로 강화되고 가르침을 받은 자였다. 그의 존재는 인간 대표단으로부터 은근한 경멸의 메시지를 보냈고 그의 퀴퀴한 향기, 즉 땀, 비누, 그리고 부인할 수 없는 인간적인 냄새가 섞인 향기는 지속적이고 은근한 공격이었다. 모임은 부드럽고 선율적인 소리를 내는 희미한 종소리와 함께 막을 내렸습니다. 기디온의 머리가 작고 정확하게 움직였다. 그는 아타셰에게 교통광장으로 가라고 지시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깊은 울림처럼 그녀의 가슴 속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그녀의 공간에 대한 실제적인 침범이었고 그녀는 그것을 맹렬히 혐오했습니다. 경찰관님, 저는 일정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고 침착한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기디온은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자신의 덩치를 강조하려는 듯 무겁고 묵직한 걸음걸이로 걸었다. 그는 중력에 살아있는 화신이었고 그의 길에 있는 모든 것에 그것을 강요했다. 세레나는 부유하듯 움직였고 그녀의 크시오스 우아함은 마치 그녀가 값비싼 카펫 위를 떠다니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중앙역의 넓은 야외 안뜰은 대사관의 삭막하고 향기로운 공기를 대신했습니다. 높은 아치와 돔 천장에 회전하는 홀로그램 성운이 있는 중립적인 방은 거대했고 사람들을 숨 막히게 만들 의도였습니다. 세레나가 방금 킬박스를 봤어요. 역 경비원들은 튼튼한 파란색과 회색 갑옷을 입고 무기를 낮게 들고 준비된 자세로 사방에 흩어져 눈에 띄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훈련된 눈에는 분명히 무능하고 시끄럽고 눈에 띄었다. 낮고 모욕적인 목소리로 그녀는 속삭였다. 당신의 인간 안보는 열정적이군요. 그녀는 기디온을 힐끗 보았는데 그는 거대한 겐트리 그림자진 운송, 허브, 그리고 지역 보안 너머에 환승 튜브로 향하는 인구의 밀집된 집중에 몰두한 듯 보였다. 그들이 위협을 막으러 온 건지
아니면 위협이 되려고 온 건지 궁금하네. 그녀는 그를 조롱하며 덧붙였다. 그는 그녀를 쳐다보는 것을 피하고 대신 머리 위 유지 보수팀을 응시했는데 그들의 플라즈마 용접기가 불꽃을 튀기고 있었다. 네, 아타셰님, 그가 대답했다. 어떤 논쟁만큼이나 짜증나는 것은 무미건조하고 미온적인 동의였다. 그는 모욕에도 동물들이 비꼬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도 개의치 않았다. 보호막으로 둘러싸인 외교 셔틀에 다가가면서 그들은 이제 광장의 절반을 건너온 셈이었다. 넓은 탁 트인 공간의 광대함에 그녀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수천 개의 보이지 않는 소총이 그녀를 겨누고 있는 시선을 느꼈기 때문이다. 소리라기보다는 고주파 비명에 가까운 것이 공기를 산산조각내며 찢어졌다. 그것은 그녀의 감각을 뒤흔들고 뼈를 떨리게 하는 집중된 에너지의 급증이었다. 기돈 옆에서 영무원이 타오르는 초고온 플라즘에 맞았습니다. 그 남자는 너무 바빠서 소리 지르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는 눈부신 푸른 빛과 그의 갑옷을 파편처럼 흩뜨리는 축축한 타격음과 함께 증발했습니다. 광장이 폭발하듯 터져나왔고 시민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갑작스러운 공포에 질린 동물들의 충동적인 움직임이 흩어져 몸들이 사방으로 질주했습니다. 경보 사이렌이 울리고 무력한 고래가 목적 없이 헤엄쳤습니다. 세레나는 재빨리 바이로 블레이드를 잡았고 그녀의 크시오스 강화는 시야를 날카롭게 만드는 일련의 전투 자극을 전달했습니다. 그녀와 그가 그 단순한 남자를 앞지르자 시간이 멈춘 듯했다. 침묵 객관성 감정의 부재. 이 모든 것이 단 한 번의 격렬한 심장 박동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그 변화는 너무나 갑작스럽고 완벽해서 그녀의 숨을 멎게 할 정도였다. 기도원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증발된 경비병에게 등을 돌리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의 왼손은 그렇게 순종적으로 잡혀 있던 것이 뻗어 나왔다. 그는 그녀의 팔뚝을 더 세게 잡았는데 이는 친근한 제스처나 부탁이 아니라 무미건조한 금속 밴드, 즉 낙인이었다. 그는 그녀를 괴롭히지 않고 운전했다. 그의 300파운드 체격은 들이받는 쇠막대기 같았고 그의 어깨는 그녀의 갈비뼈를 강타했으며 그의 팔은 뚫을 수 없는 감옥과 같았다. 그는 굉음을 내며 내려왔고 그의 목소리는 대사관에서 들었던 깊은 바리톤과는 달랐다. 그의 명령은 거칠고 으르렁거리는 소리였으며 목구멍에서 찢어져 나오는 듯했다. 그 소리는 집중된 폭력의 소리였다. 두 번째와 세 번째 플라즈마 볼트가 그들이 서 있던 땅을 녹여 용암 기둥을 솟아오르게 하는 동시에 그는 무자비하고 무심한 힘으로 그녀를 밀어냈고 그의 유일한 관심사는 그녀를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콘크리트 화분에 부딪혔습니다. 기디온은 이미 몸을 낮추고 있었고 그의 몸은 그녀와 광장 사이에 단단한 장벽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녀의 정장 재킷이 찢어져 그 아래 어두운 방탄 직조 갑옷이 드러났다. 그녀는 거친 취급과 굴욕에 분노하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분노에 찬 낮은 키오스 소리였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입술을 이빨에 말아 올리며 감히 자신에게 손을 댄 그를 찢어 밟길 준비를 했다. 하지만 기디온이 이미 행동을 취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녀는 얼어붙었습니다. 창백한 회색 눈이 차가운 북극의 집중력으로 바뀌면서 그는 다른 사람, 즉 살인자로 변했고 그의 권총 엄청나게 큰 투사 무기는 마치 스스로 그의 손에 들어온 것 같았다. 갱웨이에서 내려오면서 무광 검은색 센서 억제 갑옷을 입은 3명의 공격자는 아래에서 흩어지고 겁에 질린 경비대를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평생 연마해온 유연하고 포식적인 우아함으로 움직였다. 마치 자일러스처럼 완벽하게 다듬어진 우아함이었다. 공격자 중 한 명이 그들의 위치를 발견하자 그는 돌아서며 얼굴 보호막을 편광된 검은 공허로 만들었다. 하지만 그가 계속 움직이자 광란의 비상등이 헬멧 아래를 비추며 그의 피하 자국 동굴에 붉고 금빛 조각 그리고 황제 청소 부대를 드러냈다. 세레나의 피가 얼어붙었고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던 심장 박동도 멈춘 듯했다. 그냥 테러리스트나 인간 반군이 아니라 숙청입니다. 그 남자는 플라즈마 소총을
인간 경비대나 군중을 향해 겨눈 것이 아니라 바로 그녀를 향해 겨누었다. 그것은 처형이었습니다. 크시우스 청소부의 소총이 불을 뿜으며 치명타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기드온은 그에게 시간을 주지 않았다. 그는 무거운 갑옷으로 보호된 남자의 머리나 가슴 대신 무기 자체를 노렸습니다. 광장은 그의 원시적이고 귀청이 터질 듯한 투사 무기 소리로 울려 퍼졌고 밀도 높은 코어 관통자가 자일로의 플라즈마, 소총 에너지 코일 바로 아래를 강타했습니다. 무기가 폭발하며 청소부가 날아갔고 그의 팔은 세레나가 본 것 중 가장 정확하고 잔인하며 굴욕적인 푸른색과 흰색의 격렬한 섬광 속에서 어깨에서 잘려나갔다.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기드온은 그녀의 팔을 잡고 그녀를 묶어 철의 소나기로 그녀를 멍들게 했다. 외교관은 사라졌고 그는 군인이자 전사였으며 그녀는 그의 전리품이었다. 이쪽으로 오세요. 그가 명령했다. 그 남자는 가장 가까운 출구로 달려가지 않았다. 그에게서 도망치던 중 그는 돌아서서 대사관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갑자기 방향을 바꿔 그녀가 완전히 간과했던 표시 없는 유지보수 해치 쪽으로 밀었습니다. 그가 자물쇠를 발로 찾아 튼튼한 금속 문이 산산조각났다. 그녀가 따르기를 기다리지 않고 그는 그녀를 그림자 속으로 밀어넣은 다음 그녀를 따라 구르며 광장에 두 발의 총알을 더 발사하여 그들의 탈출을 은폐했다. 거대한 강철문이 쾅 닫히면서 갑작스러운 웅하는 소리가 들렸고 그들은 세상과 단절되었다. 그들의 위치는 지하 유지보수 통로에 있었습니다. 차갑고 습한 공기에는 오존과 부식된 금속의 짙은 안개가 자욱했다. 바닥을 따라 작은 빨간색 비상 스트립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이 유일한 빛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녀의 외교용 실크가 부식된 파이프에 걸려 세레나가 미끄러졌다. 그녀가 그에게 기대자 그의 천이 셔츠를 통해 스며들었다. 좁은 통로는 폭이 4피트 이상일 리 없었다. 그가 감으로 권총을 재장전하는 동안 그녀는 그의 근육 하나하나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었다. 탄창 좌석의 딸깍거리는 소리 속에서 어둠 속으로 친밀한 금속성 울림이 퍼져나갔다. 그녀는 목 졸려 죽었습니다. 대사관 향수가 다 떨어지자 그 남자의 냄새가 이제는 압도적이었다. 땀 화약 냄새, 그리고 그 역과되지 않은 구리 냄새가 거기에 있었다. 하지만 그 혐오감은 단순히 역겨움을 넘어섰습니다. 영향이 있었어요. 그녀는 무언가의 향기에 의해 죽음의 위기에서 막 벗어난 참이었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상하고 불쾌한 경련이 그녀의 복부를 휩쓸었다. 침착함을 유지하며 그녀는 젖은 콘크리트 벽에 기대 앉았다. 배신의 차가운 소나기는 공포 그 자체보다 더 강렬하고 오싹했습니다. 그녀는 시오스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입안의 말이 재가 된 듯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기드온은 고개를 돌렸다. 그는 주에 깊게 들으며 앞쪽 칠흑 같은 길을 살폈다. 봤어요? 그가 약간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에서는 조용하고 평온한 진동이 울려 퍼졌다. 그가 너무 쉽게 받아들여서 답답했어요. 그녀는 그가 깜짝 놀라고 무서워하고 왜 그런지 궁금해하기를 바랐다. 그녀는 그에게서 원숭이 같은 반응을 원했다. 그들은 내 백성이다. 그녀는 낮게 쉭 소리를 내며 말했다. 그들은 청소대를 보내 나를 찾게 했다. 알아요. 그가 말했다. 그는 놀라거나 비난하는 기색 없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임무 매개 변수로서 그것은 단순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녀가 처리하기도 전에 그녀의 배신은 이미 그에 의해 처리되었다. 그는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그 불가능하고 짜증나는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는 이 터널이 위험에 처했음을 나타냈다. 그들은 당신이 죽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는 다시 한번 그녀의 팔을 잡았지만 이번에는 그의 손길이 분명했다. 광장에는 인파가 몰려들지 않았습니다. 이 압박감은 정말 현실적이었어요. 우리는 이사해야 합니다. 그들이 이쪽으로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는 첫 발을 내디딜 기회조차 없었지만 그녀를 역의 어두운 내부로 더 깊이 끌고 들어가기 시작했다. 위에서 찢어지는 듯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플라즈마 볼트의 날카로운 비명소리는 그것이 아니었다. 그 소리는 마치 하늘의 대도시가 금속 지지대의 치명적인 고장으로
종이처럼 찢겨지는 듯했다. 기드온의 답변은 무지하고 즉흥적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뛰어넘었다. 그가 외친 것은 단 하나의 거친 단어, 즉 날것의 무의미한 인간의 저주였다. 그가 그녀를 밀고 있는 것 같았다. 광장과 똑같아. 단지 1000배는 더 절박할 뿐이지. 그녀는 밀치기만 당한 게 아니었어요. 그는 통로 벽에 그녀를 던져버리고는 거대한 몸을 뒤틀어 그녀의 몸을 보호하는 갑옷과 살로 된 껍질 안에 가두었다. 그리고 나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지보수 통로 위에서 2차 구조 폭발물이 터졌습니다. 그건 골절이 아니라 폭발이었어요. 기초에서 일어난 강력한 폭발로 천장의 콘크리트가 녹아내렸습니다. 단순한 터널 붕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파괴되었습니다. 좁은 공간에는 역에 뼈대인 수톤의 플라스틱 콘크리트 철근이 가득 차 있습니다. 순간 세레나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짓누르는 무게감과 바늘로 찌르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녀는 기드온이 충격으로 땅에 나뒹굴면서 컥컥거리는 숨소리와 갑옷이 부서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러자 숨 막힐 듯한 암흑이 모든 것을 감쌌다. 미세먼지와 먼지가 답답한 안개 속에서 공중을 떠다녔습니다. 굉음 뒤에 침묵이 이어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끔찍했습니다. 그녀가 들을 수 있는 것은 폭발로 인한 멀리서 들려오는 높은 음조의 틴디니 소리뿐이었고 무덤이 그들을 덮치듯 그들을 둘러싸면서 서서히 극심하게 신음하는 스트레스받은 금속 소리뿐이었다. 그녀는 일어나려고 애썼지만 소용없었다. 그녀는 숨을 쉬려고 애썼지만 노력은 헛수고였다. 그녀는 갑자기 그녀의 크시우스 규율에는 익숙하지 않은 한기에 질식했다. 그녀의 왼쪽 몸이 감각이 없었다.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묶여 있었다. 그녀의 엉덩이와 몸통은 엄청나게 무겁고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플라스틱 지지빔의 바닥에 묶여 있었다. 밀리미터 단위로 무게에 의해 그녀의 폐에서 공기가 짠해지고 있었다. 이것이 그녀의 교착 상태였다. 아무도 그녀를 도울 수 없었다. 그녀는 증오하는 사람과 함께 신비롭고 쓸쓸한 무덤에서 죽음을 맞이할 운명이었다. 그림자 속에서 희미하고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불과 몇 피트 떨어진 곳에서였다. 모든 징후는 그의 지속적인 생존을 가리켰습니다. 그녀는 부서진 돌맛을 느꼈고 어둠과 먼지가 있었다. 세레나 자일로는 10분 동안 숨을 참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을 짓누르고 모래 속에 파묻히게 하는 산이 바로 무게였다. 그녀의 숨소리는 얕고 고통스러웠다. 그것은 모두에게 헛된 투쟁이었습니다. 통제불능. 그 용어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XYOS 요원은 항상 유능했습니다. 그래도 어둠 속에서 기침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 소리는 작고 습했다. 갑옷으로 콘크리트를 긁는 중 아타시의 기디온의 목소리로 말합니다. 터널의 낮고 둔탁한 바리톤도 광장의 거친 비명도 이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이 목이 막힌 거친 울음소리에는 많은 고통이 담겨 있었다. 금속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숨 막힐 듯한 먼지 속으로 한 줄기 눈부신 흰빛이 뚫고 들어왔다. 빛이 너무 강렬해서 무서웠어요. 그들의 묘소 안에는 헤아릴 수 없이 밝은 별이 빛나고 있었다. 떨리는 움직임으로 빔이 움직이며 무너진 험준한 시면을 가로질렀다. 그녀에게 돌아갔어요. 그는 10피트 떨어진 곳에서 V자 모양의 잔의 틈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의 상처는 깊었습니다. 그의 정장 재킷은 찢어져 있었고 검고 축축한 상처가 관자놀이에서 머리카락 선까지 이어져 있었다. 그는 등 전체에 걸쳐 부서지고 산산조각난 군사 갑옷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천장이 그를 가장 세게 때렸다. 다리에서 철근 조각을 제거한 후 그는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흔들리는 남자가 아니었어요. 그건 괴물이었어요. 왼쪽 다리가 부상으로 절뚝거렸지만 그는 신중하고 고통스러우며 멈추지 않는 걸음으로 계속 전진했다. 흔들리는 잔해 위를 기어다니며 그는 그녀에게 흔들림 없는 시선을 고정시켰다. 그녀를 가두었던 거대한 천상의 빗줄기 가장자리에 가까워지자 그는 다가가야만 할 것 같은 강한 이끌림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족쇄가 채워진 왼쪽 옆구리에 몸을 밀착시킨 채 그녀 옆 좁은 공간으로 기어 들어갔다. 그의 얼굴이 불과 몇 인치 앞에 느껴졌다.
그의 땀과 피에 묻은 모래알과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가 그녀에게는 보였다. 그의 턱에는 셀 수 있을 만큼 어두운 수염 자국이 있었다. 그의 압도적인 친밀함은 침해였다. 그의 손이 그녀의 손 위에 있었다. 그녀는 그의 허벅지를 어깨에 느꼈다. 그녀의 팔이 그의 엉덩이를 누르고 있었다. 그의 뜨거운 숨결이 녹슨 냄새를 풍기며 그녀의 뺨에 스쳤다. 그는 그녀에게 이방인이었고 그녀는 그것 때문에 그를 미워했다. 그는 우주에서 유일한 다른 지각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의 거대하고 어두운 장갑 낀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감정 없는 전문적인 평가로 빔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였다. 압력을 가늠하기 위해 그는 금속이 그녀의 갈비뼈에 닿는 이음새를 따라 손가락을 쓸어내렸다. 그녀는 대답하려 애썼지만 그녀의 대답은 뱉어낸 신음소리였다.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녀가 낮고 거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그 소음을 몹시 싫어했다. 그는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혼잣말했다. 롱 압축. 그러고 나서 그는 그녀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며 그녀가 엉덩이와 왼쪽 가슴 능선에 묶여 있다는 것을 드러냈다. 그는 덫을 꼭 봐야겠다고 고집했다. 그녀가 반대할 틈도 없이 그는 조끼에서 검은색 무반사 전투용 칼을 뽑아 허리 바로 위 외교용 실크에 손상된 귀중한 섬유에 꽂았고 천이 찢어지는 귀를 찢는 듯한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그가 엉덩이에서 어깨까지 옷을 베어내며 젖고 먼지로 뒤덮인 천을 제거하자 그의 빛은 칼날 뒤를 따라갔고 칼날은 그녀의 살 깊숙이 파고들며 그녀를 압박했다. 이전에 심하게 멍들었던 그녀의 피부는 창백한 비취색으로 변해 있었다. 세레나는 추위나 혐오감 때문이 아니라 그의 맨손이 장갑을 벗고 정확한 압점을 찾으려 그녀의 피부에 스치자 정체를 알 수 없고 원치 않는 반응에 압도되어 통제할 수 없는 전율을 느꼈다. 그의 손가락은 굳은 살이 박혀 있었지만 따뜻했고 그녀의 살갗에 닿았을 때 놀랍도록 인간적이었다. 그는 무거운 철근을 지렛대로 비틀어 한쪽 끝을 바닥 틈새에 끼우며 진동을 충격으로 생각하며 나와 함께 있어라고 명령했다. 방금 쇠문을 발로 부순 남자는 이제 산을 마주하고 있었고 등을 대고 어깨로 쇠막대를 밀면서 산을 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불가능한 물리학의 근육이 팽팽하게 당겨지면서 낮고 고통스러운 소리를 으르렁거렸다. 어딘가 터널 아래쪽에서 새로운 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플라즈마 커터의 와인 소리, 날카로운 금속성 갈림 소리에서 도망쳐왔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갇힌 것이 아니라 사냥당하고 있었다. 빔은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었고 밀리미터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무릎을 꿇고 차가운 들보에 이마를 댔다. 아니요, 그는 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너무 무거웠어요. 오고 있어. 세레나가 중얼거렸다. 분노가 얼어붙은 공포로 변했다. 한때 밋밋한 회색이었던 기디온의 눈은 이제 집중된 은빛으로 빛나며 그들의 감옥을 훑어보았다. 그는 입을 열었다. 앵커 포인트를 봐야겠어. 그리고 그녀의 허리 주변 어두운 자갈밭에 손을 밀어넣고 손가락으로 찾기 시작했다. 다른 방법, 다른 지렛대를 찾기 위해서였다. 그의 눈은 들보 아래 공간으로 향했고 그곳에는 가늘고 들쭉날쭉한 틈새가 보였다. 그녀가 말을 시작하려 하자 그는 몸을 숙여 그녀의 엉덩이를 만졌다. 그냥 잔해일 뿐이야. 그는 어둠 속에서 손을 여전히 뻗은 채 말했다. 전혀요. 그가 끼어들었다. 그의 목소리에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다. 위험한 수준에서는 낮았습니다. 그의 손가락 끝으로 무언가가 발견되었다. 콘크리트나 강철이 아닌 다른 것. 매끈하고 금속성이며 묶여있는 물체. 그는 끙소리를 내며 그것을 힘겹게 떼어냈다. 찢어진 케이블에서 손을 빼자 그의 빛은 재빨리 손바닥 안의 물건에 집중되었다. 근접 신관 플라즈마 기폭 장치였는데 작고 어두웠으며 크시우스 제였습니다. 그것도 빔 아래에 있지도 않았다. 빔이 무너졌을 때 이미 연결되어 폭발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붕괴의 힘으로 인해 폭탄이 꽉 끼고 전선이 끊어져 폭발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기디온의 붉고 찡그린 얼굴과 마주쳤다. 그는 차가운 눈을 가지고 있었다. 이건 주의를 돌리려는 게 아니었어. 그는 낮고
위협적인 비명소리로 선언했다. 저 위에서 일어난 폭발은 우리를 여기로 굴러 떨어지게 하려는 의도였어요. 그것의 빔, 이것이 진짜 덫이었다. 그는 손전등 불빛 아래에서 데토나토를 들어 올렸다. 그것에는 분명한 X요 표시가 함께 있습니다. 그들은 폭발이 당신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패배를 원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천천히 죽기를 바랐어요. 그는 그녀가 자신의 강렬한 눈을 바라보기를 기다렸다. 그들의 의도는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들은 과열되고 먼지투성이인 대기 속에 맴돌았다. 그들은 배신이 단지 그들의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것이기를 원했습니다. 여기 있었다. 차갑고 체계적인 전략이 그들이 건설한 무덤에서 그녀가 고통스럽고 무력하게 죽도록 3가지 계획이 고안되었습니다. 그녀를 아래로 몰아넣는 매복, 그녀를 가두는 2차 공격, 그리고 개인용 폭탄입니다. 제국을 섬기는 것이 그녀의 평생의 업이었습니다. 그녀의 존엄성, 그녀의 희생, 그녀의 믿음, 그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된 것이었다. 그들은 사형 선고를 내린 것뿐만이 아니었다. 최악의 크시우스 모욕은 그녀를 동물과 함께 죽도록 버려두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를 버티게 했던 분노 차가운 불꽃은 방금 꺼져버렸다. 그것이 지나간 자리에는 황량하고 생명 없는 냉기가 남아있었다. 이제 불과 몇 야드 떨어진 곳에서 플라즈마 절단기의 날카로운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채점과 제거된 부스러기의 금속성, 밀어냄이 그것을 대체했습니다. 폭력적이고 분명한 엑스요의 목소리가 밤을 갈랐다. 저기 있네요. 위치 신호가 비활성화된 것 같습니다. 시체를 찾아내세요. 그들은 그녀를 구출할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살인을 확인하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잠시 후 세레나는 머리를 잔해에 기대며 늘어뜨렸다. 날카로운 웃음소리, 깨진 유리 조각 같은 소리가 그녀의 입에서 새어나왔다. 인간 내 의무는 다했다. 그녀는 생기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가슴에는 한 단어 한 단어마다 타는 듯한 고통이 더욱 심해졌다. 그들은 당신을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아직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명령입니다. 경관. 기디온은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손전등을 그녀의 얼굴에 비추며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눈에서 그런 표정을 본 적이 없었다. 사과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레이저 빔은 강렬하고 역과되지 않았으며 끔찍했습니다. 빔을 흘끗 본 후 그는 다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생물은 사색에 잠긴 상태로 잡혔습니다. 아니요, 그는 낮고 으르렁거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것은 직접적인 명령입니다. 그녀가 으르렁거리며 이전 요구의 기운이 다시 떠올랐다. 도망가세요. 당신의 생명은 위험에 처해 있지 않습니다. 제 것도요? 그들은 완전히 빗나가고 있어. 그는 숨을 죽이며 속삭였다. 그녀에게서 등을 돌리고 그는 빔을 마주했다. 그는 효과 없는 기폭제를 벌였다. 그는 두꺼운 철근에 손을 뻗었다. 전에 그를 실망시켰던 바로 그 철근이었다. 이건 아무 의미 없어. 그녀는 작게 신음했다. 그는 끙소리를 내며 막대를 비스듬히 틈새에 더 깊숙이 넣고는 안 움직일 거야 라고 말했지만 움직일 거라고 고집했다. 그는 어깨만 기대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철근 끝을 쇄골에 대고 온몸을 좁은 공간에 밀어넣으며 등과 무릎을 지렛목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는 지렛대가 되기를 열망했습니다. 그는 한 번만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의 목에서 포효가 터져 나왔다. 사람 목소리는 배제할 수 있습니다. 순수한 희석되지 않은 노력에 길들여지지 않은 원초적인 외침이 터져 나왔다. 그것은 힘줄이든 뼈든 가는 길에 있는 모든 장벽을 뚫고 나오려는 듯한 소리였다. 그의 목과 팔이 뻣뻣해졌고 핏줄은 굵은 밧줄처럼 튀어나왔다. 관자놀이의 상처가 다시 벌어지면서 피땀 먼지가 뒤섞여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모두 그녀를 위한 것이었다. 집중되고 무자비한 비참함의 환영, 그 거대한 천상의 광선이 신음했다. 그것도 1mm 움직였어요. 먼지와 자갈 덩어리들이 위에서 쏟아져 내렸다. 세레나는 가슴의 압박감이 줄어들자 약간의 안도감을 느꼈다. 헉, 그녀가 외쳤다. 절박하게 숨을 깊게 들이쉬는 모습. 그 후 두께가 2인치인 단단한 강철 막대인 철근이 귀를 찢는 금속 마찰음과 함께 구부러졌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극심한 압력에 짓눌려 그것은 효과 없는 유자 모양으로 뒤틀렸습니다.